안녕하십니까. 고작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탄핵 정국이 부른 불매운동 전쟁 2탄입니다. 바로 저번 컨텐츠에서 제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처가기업이죠. 푸르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천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댓글이 아니 왜 스타벅스하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가 빠졌냐, 신세계 좀 다뤄라, 그런 이제 주문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번에는 신세계 그룹을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 시민 세력한테 제일 밉보인 기업인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 단연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죠. 아시겠지만은 이른바 멸공 시리즈, 모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멸공을 하든 멸균을 하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인데, 어찌됐든 간에 기업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대놓고 적대적인 용어를 쓰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일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국민의힘의 극우 정치인들이 부안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용진이 신났다고, 멸공이 정치권으로 번지니까 야, 우리 사이좋게 멸공을 외치자, 또 이렇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줬는데, 2022년 1월이었어요. 1월에 정용진, 당시에는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었는데, 뜬금없이 인스타그램에 정용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숙취 해소제 사진에다가 멸공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폭력을 선동한다라는 이유로. 사실 멸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공도 있고 승공도 있고, 공산당에 반대한다, 공산당을 이기자, 극복하자. 근데 멸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거거든요. 박살내자,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적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글의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네들 룰이 있겠죠. 없애니까, 인스타그램을 삭제해버리니까 정용진이가 화를 내면서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국가주석의 사진을 올리고 그 밑에 또 멸공 이렇게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재계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관련 산업에 종사를 한다. 그리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좀 생각을 해라. 네가 개념이 있는 거냐 지금 도대체? 애들도 아니고 무슨 짓이냐. 이렇게 비판이 쇄도를 하니까, 아니 내가 멸공한 거는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게 아니었어, 북한 공산당을 겨냥한 거야 라고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을 내리고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을 띄웠어요. 정말 하여튼 유치하죠. 유치한 장난인데 여기에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부안내동을 했다. 제일 먼저 호응한 게 누구냐? 그 당시에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가 잽싸게 신세계 이마트를 방문해가지고 여수 멸치하고 콩을 구입하는 사진을 띄웠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달았냐? 달걀, 파, 멸치, 콩 이렇게 달았어요. 자, 보십시오. 달걀하고 파를 합치면은 달파예요, 달파. 다른 사실 극우 세력이 친문 세력, 문재인 정부하고 문재인 지지 세력을 멸시하는 용어거든요. 달파, 친문 세력을 깨트리자. 즉 문재인 정부와 친문 세력을 색깔론으로 공격한 거예요. 다음에 멸치와 콩, 멸콩이잖아요, 줄이면은. 정용진의 멸공에 엄지척 해준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이 아니
왜 달걀파, 멸치콩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 멸치 육수 내고요. 콩국수 해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라는 식으로 넘어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개수작이죠. 개수작. 그런데 여기에 또 많은 극우 정치인들이 가세를 했어요. 나베가 빠질 수 없죠. 나경원 의원이 멸치하고 또 콩을 구입한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멸공 자유라고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또 김진태, 대표적인 국힘의 극우 정치인이죠. 김진태가 윤석열이 이마트를 방문해서 멸치와 콩을 구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어떻게 달았냐. 노골적으로 문파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다함께 멸공 캠페인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KBS 아나운서 출신의 그 당시에 국민의힘 부대변인이었던 김연주 역시 자기가 이 멸치하고 콩을 구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주말엔 달파 멸콩 윤석열이 달았던 해시태그를 반복을 했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안 빠졌죠. 아침 식단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콩자반하고 멸치 볶음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극우 정치인들이 정용진의 멸공 챌린지에 가세를 했다. 그런데 사실 참 유치하죠. 유치하고 진정성도 없고. 그리고 정치인들이라는 게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될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고 색깔론을 부추기고 60년대 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의 반공 논리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멸공 운운하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그들만의 잔치, 구구만의 잔치로 그냥 끝나버렸죠. 그래서 한동안 잠잠히 잊혀지는가 했던 정용진이가 바로 며칠 전에 또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이번에 내용이 뭐냐? 한국 기업인 중에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랑 만났다. 이런 소식이에요. 그래서 뭔 내용인가 봤더니 보니까 미국 공항에서 또 한국 공항에서 또 기자들이 몰려가가지고 대거 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정용진 몇 달 전에 신세계그룹 회장이 됐죠. 부회장 하다가 이제 회장이 됐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점심을 함께 했고 별도로 여러 주제에 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점심을 겸해서 10분 내지 15분 정도 얘기를 했어. 근데 여러 주제를 놓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어. 이게 말이 됩니까? 신통방통하죠. 10분 내지 15분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 주제를 가지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정용진은 정말 신통방통한 인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 그래? 트럼프 당선인하고 무슨 얘기했어? 그랬더니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얘기할 수 없어.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어. 이렇게 넘어갔어요. 10분, 15분 동안 점심 먹으면서 햄버거 한 조각 먹었겠죠. 맥도날드 한 조각 먹으면서 뭔 얘기를 했겠어요. 무슨 구체적인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나눈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럼 솔직하게 시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별다른 이야기는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다. 2002년 초에 이렇게 멸공놀이를 하다가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주가는 하락하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신세계, 이마트,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일어났죠. 이마트 노조까지 나서서 비판 성명을 냈죠. 그러니까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다시는 내가 멸공 언급 안 할게. 이렇게 꼬리를 내렸어요. 그랬는데 또 이달 4월 총선 때였죠. 총선을 한 2달 앞두고 슬금슬금 또 기어 나와가지고 또 인스타그램에다가 멸공을 거꾸로 읽으면 멸공이 되는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멸균, 박멸 이런 단어들을 또 게시물에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 참 이 재계 인사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바로 어제였죠. 바로 어제 국무총리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관광진흥대회를 열었어요. 원래 올해 해외 관광객 2천만 명 목표가 2천만 명 유치가 우리나라 목표였어요. 그런데 10월까지 1,300만 명밖에 안 왔어요. 11월, 12월이 성수기인데, 관광 성수기인데, 윤석열이 저 인간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라를 이렇게 작사를 내놓으면서 해외 관광객이 뚝 끊겼어요. 그래서 올해 2천만 명 유치 목표는 물 건너갔고, 내년에 1,850만 명 목표를 삼았어요. 그러면서 역점을 둔 게 뭐냐면은 중국 관광객 유치예요. 중국이 올해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로 받아들이겠다고 자기네들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 관광객을 무비자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정용진처럼 이렇게 계속 멸공 떠들고 그것도 어린애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력 기업이니 신세계 이마트 같은 유통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멸공 떠들면은 만약에 그게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은 신세계나 이마트 이용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우리 면세점 와가지고 물건 팔아주겠어요?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정용진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정용진이가 서울대 서양사학과 87학번인데 대학교 입학할 때 학생 카드에 어떻게 적었냐? 키 178cm에 몸무게 73kg이라고 적었어요. 79kg. 178cm에 79kg. 그런데 몇 년 뒤에 군 신체 검사를 받는데 체중이 104kg인 거예요. 104kg. 키가 179cm면은 군 면제 기준이 103kg이래요. 그런데 딱 1kg을 오버한 거죠. 79kg에서 무려 25kg을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이거 고의로 군 면제 받으려고 살찌운 거다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고, 제가 보기에도 99% 그럴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다. 아니, 군대 생활이라도 열심히 했던 군 복무자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북한 공산당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가서 열심히 싸우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찌워가지고 군 면제 받은 놈이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도망갈 놈이죠. 그런 자식이 무슨 뭐 맨날 멸공 떠들고 말이죠. 그러니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하여튼 정용진이 이 경고망동의 대명사인데 재계에서 올해 초에도 지지 하디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슈퍼모델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뭐라고 썼냐. 기자 친구들, 형이 지지 하디드 만나서 밥 먹었다? 매장도 방문하고. 그런데 단순 만남이니까 우리 기자들 억측하지 말기를 바래.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아니, 미국 출장 갔으면은 제대로 자기 볼 일이나 볼 거지. 왜 슈퍼모델 만나가지고 시시덕거리고 밥 처먹고. 신부님 말씀대로, 대전에 있는 신부님이죠. 지랄 발광을 합니까? 왜 지랄 발광을. 그러니까 신세계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자, 정용진이가 트럼프 당선자 만나고 왔다고 하니까 재계의 평가가 어떠냐. 신세계는 내수 전문 기업이에요. 내수 유통 기업.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기업이라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의 투자 선물을 알릴 수 있는 기업이니까 환영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정용진이가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했을 그 당시에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똑같이 방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손정희를 직접 데리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렇게 애우를 해줬는데 정용진은 아들이 자기 친구라고 그러니까 야 그래? 햄버거 먹는 점심자리에 잠깐 끼워준 거예요. 그리고 10분 동안 만나가지고 그래 우리 아들하고 잘 지내 이렇게 덕담 몇 마디 했겠죠. 그거를 무슨 지가 뭐 대단한 한국 최초로 뭐 트럼프 당선자랑 만나가지고 자기가 여러 주제를 놓고 심도 깊은 대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언론에 공개를 할. 그래서 제게의 평가는 아들의 인연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개인적인 인맥으로 만난 거는 한계가 뚜렷하다. 한계가 뚜렷하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구동성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관세청 올해 1월 달에 관세청이 내놓은 자료인데 작년에 대한민국 주요 교역국 순위예요. 1등이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액 1위, 수입액 1위, 교역액 단연 1위예요. 3위가 베트남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액 3위, 교역액도 수출 수입 합쳐서 3위. 중국, 베트남, 우리나라의 1위, 3위의 주요 교역국이에요. 모두 다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제발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합시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보수 정권의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 했잖아요. 소련하고 중국하고 수교한 게 보수 정부입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과 연관된 산업에 지금 관련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종사자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용진처럼 이렇게 까불면은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2002년도에 전국 이마트 노동조합에서 정용진 당시 부회장한테 했던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정용진 회장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건 자유인데 그 여파가 수만 명의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기업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간 사업가로서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정용진 회장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고요.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신세계도 이마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세계그룹 전체로 보면은 지금 스타벅스 말고는 돈 제대로 버는 데가 없어요. 24시간 오로지 경영만 생각을 해도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게 신세계그룹의 미래예요. 제발 정용진 회장, 제발 멸공놀이 인스타그램 놀이에 빠져 있지 말고 신세계그룹 경영에 매진하십시오. 스타벅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불매운동 불씨 아직 안 꺼졌습니다. 고작의 경제버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